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춥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이 3도, 경주가 0도 등 어제보다 7에서 11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13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금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관광을 상징하는 보문단지에 장기간 문을 닫은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됐거나 규모가 큰 업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문호가 보이는 커피숍입니다. 식당을 커피숍으로 바꾼 뒤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제 되게 조용하고 호수 보이는 그런 경치들이 되게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말 그대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문단지 업소 중 일부는 장기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보문단지 내 신라 밀레니엄 파크도 신라문화체험장으로 주목받았으나 모 기업의 부도로 지난 2016년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979년 보문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선 콩코드 호텔도 영업 부진으로 4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보문호를 볼 수 있는 한국콘도도 지난 4월부터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는 등 관광객들의 선호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낡은 그 호텔들을 아마 고객들이 좀 피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문단지가 하드웨어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보문단지 중앙에 위치한 보문상가도 손님이 없어 2014년부터 폐업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시와 보문단지 새 단장 계획을 세우는 한편 우선 보문상가에 청년들을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과 공연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인 가칭 신라 청춘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를 상징하는 보문단지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645만여 명, 경주 관광객의 절반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인기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 외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지진관련법 통과와 지진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방문해 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와 재난지원금 인상 소급에 상응하는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정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제 회의에선 감시기구 역할과 방패물 반입 중단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선 감시기구 역할론이 대두됐습니다. 원전 관련 현안이 크게 부각돼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고 시민 안전과 감시기구 본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이 제기됐습니다. 집가가 하락이 되거나 관광객이 줄거나 뭐 이렇게 농산물 이런 것들 판로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팩터에 대해 갖고 진짜 그 부분에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또 사업자는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지. 이것마저도 우리가 어떤 논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실제로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감시위원들이 다른 원전 관련 단체에 이중으로 참여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에서 데이터 오류 발생으로 반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과 별도로 임시 저장소에 있는 방패물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특별점검 후에 정상 처리가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캐리 방패물은 발생 즉시 저희들이 인수도 중지를 하고 소분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일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안 하고 뭐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방패물 임시 처분 여부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내년에 방사능 분석 횟수를 늘리고 내년 11월까지 월성원전 주변 주민 450명을 비롯해 9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영양 분석 용역을 계속해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청년과 여성, 다문화, 대학생, 조직부문 위원장 등을 새로 임명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경제위원장은 다시 임명합니다. 임백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은 이번 당직자들은 공개 모집했고 젊은 유권자들의 소통을 위해 모두 역동성이 있는 젊은 층으로 당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소아말은 200에서 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에서 1000m 이내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요즘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애매한 규정으로 논란만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경직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에 있는 겸직 금지 규정입니다.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외의 직종에 겸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상주시 의회가 이 같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겸직한 것이 드러나 본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의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협화음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로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겸직에 대한 처벌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 갈등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 정비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주든지 국회에서 이같은 법을 바꿔서 정말로 아예 겸직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주면은 앞으로 이런 분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2015년 지방위원회의 겸직 금지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위원 겸직 금지는 의원의 권리 남용을 막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 신고 내용의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의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는 착한 가게에 가입한 7개 업소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최소 3만 원 이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업소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현판을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착한 가게는 흥해 고등어 추어탕과 이상도 내과의원, 포항 이동 유치원 등 7개 업소이며 전체 착한 가게는 104개로 늘었습니다. 포항시가 도내 처음으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는 훈령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훈령은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와 공사 하도급 건장, 분할 발주,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공사 발주에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시가 구매하는 행정 비품과 소모품도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학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영남공고재단을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사장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학재단 비리에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해온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강은희 교육감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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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3일까지여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뒤가 분명한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까지 이리저리 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검찰의 모습을 재참 촉구합니다. 사학비리로 떠들썩한 영남공고 이사장은 강은희 교육감 선거운동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저녁 대구 한 식당에서 학교 교사가 모인 자리에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고 재단 이사장이 박수치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진 증거 자료와 또 육성을 녹취했는 내용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를 유세에 동원했다는 것인데 영남공고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사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수 치고 있겠죠. 이사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나중에 뒤에 주고 싶고.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영남공고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 우리 사회에 퍼진 사학재단 비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스코가 청년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 프로그램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은 3주간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이수자에게 포스코 인재창조원 인턴 기회를 주고 창업 인큐베이팅은 4주간 합숙을 통해 사업성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경우 포스코 벤처밸리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포스코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며 과정별 교육 수당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간포 연안에 어린 해삼 13만 5천 미를 방류해 올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방류한 수산 종자는 전복과 강도다리, 해삼을 비롯해 다슬기와 잉어 등 208만 마리입니다. 방류 사업과 함께 경주시는 올해 8개 지역에 11개소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조림초 블럭 설치, 종묘 이식 등 바다숲 조성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책감 물가가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대구 물가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 보시는 분들 좀처럼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어렵다고 말하십니다. 생활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물가를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올랐습니다. 이맘때쯤인 김장철에도 구매하게 되는 이 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4%나 치솟았습니다.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 과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토마토는 37%나 올랐습니다.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 석유류는 지난달 초 실시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휘발유는 4.9%, 경유 8.7% 올랐지만 지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는 농축수산물이 8.7%, 휘발유 등 공업 제품이 1.7%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습니다. 대구 물가 상승폭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쌀,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석 달 연속 넘겼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올린 기준금리가 얼마나 물가를 진정시킬지도 두고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진이 3도, 경주가 0도 등 어제보다 7에서 11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13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1도, 포항 12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금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